자, 오늘은 매수의 원칙이 여러분 손에 딱 잡힐 수 있게끔 정리를 확실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매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장 명료하고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반복해서 보셔서 매수에 대한 통찰을 갖고 여러분만의 매수의 관점을 제발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매수의 원칙은 매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 원칙들은 꼭 필요한 원칙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자기만의 매수의 원칙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들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기술적 원칙, 심리적 원칙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패턴이다, 기법이다 하면 이 동그라미 안에 이 영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집중을 너무 한 나머지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간과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패턴, AF 같은 이런 패턴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이 나무에만 집중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초급 차트 36번째, 초급 심리 5번째에서 이 기술적인 원칙들 4가지, 그리고 심리적인 원칙들 3가지 이렇게 공부를 해본 겁니다. 요걸 이제 정리를 한번 간단히 해드릴게요. 먼저 기술적 원칙 첫 번째, 매매 스타일입니다. 매매 스타일은 단타, 마디, 추세 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내가 단타 매매다. 그러면 요 정도 익절을 할 것 같으면 손절을 최소한 익절보다는 작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데 설정을 해서 손익비가 이렇게 안 좋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 많이 한다고 그랬죠. 요 정도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주구장창 물려가지고 손절 못하고 계속 존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매매 스타일, 즉 매매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해서 그래요. 반대로 나는 이만큼 먹으려고 하는데 컷을 너무나 짧게 둬서 살짝만 흔들 때 컷만 시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먹으려면 손절도 추세가 꺾이는 절대 기준가 이런 자리에 설정하는 게 맞다. 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이 매매 스타일이 정립이 안 돼서 모든 매매가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매매 스타일 정립하셔라. 두 번째는 추세 확인입니다. 이건 제가 강의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매매한다 그러면 어느 추세를 봐야 됩니까?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 상승 추세를 확인해야 되겠죠. 얘를 기준으로 삼고 요놈 믿고 여기서 매수를 진입하는 거잖아요. 믿을 만한 이런 상승 추세, 상승 마디가 나왔을 때 여기서 매수를 우리가 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기준이 이 하락 마디가 되고 이렇게 본다면 지금처럼 얘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어디를 보고 어느 추세를 기준으로 삼을 거냐는 이 매매 스타일이 결정해준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 매매 구간 확인하기. 지금 보면 매매를 해야 될 영역과 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매매 확률이 높은 영역과 확률이 낮은 영역 어디죠? 자, 거래량만 딱 봐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경계선을 긋고 이전에는 매매를 자제하셔야 되고 이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매매하면 확률이 낮은 자리에서 계속 패턴 찾고 추세선 긋고 이러니까 잘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매매 구간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진입하기 전에 손절 라인을 설정하고 진입을 해라. 그리고 심리적인 원칙도 있습니다. 자, 금액을 적은 금액으로 일단은 연습을 좀 하셔라. 왜? 큰 금액이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수익이 안 나면 심리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금액부터 확인을 하셔라. 이 적은 금액으로 일단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즉흥적으로 물타기가 아니라 계획된 분할 매수를 하셔라. 그래야 심리가 편안한 상태로 매매할 수 있다. 그러나 왕초보들은 일단 분할 매수를 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나리오를 항상 세워야 된다. 진입한 후에가 아니라 진입하기 전에 리스크 관리부터 그리고 횡보, 상승 이 순서대로 시나리오를 세우고 나서 진입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어떠한 패턴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패턴을 확인해 볼 건데 그동안에는 이제 숲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것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나무를 볼 거예요.
이 패턴에 집중할 건데 결국은 이 패턴을 보고 우리가 매수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패턴은 우리가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패턴을 제가 이제 6가지를 그려봤는데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안 한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패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기법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세요. 일단은 한 가지에서 한 3가지만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패턴들 있죠? 그런 것들을 뽑아서 그것만 더 연구하고 그 패턴만 나올 때 진입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한 가지의 패턴을 뭐 짝꿍댕이다 그러면 이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굉장한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어요. 실전 경험도 필요하고.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여러 가지 기법만 다 수집해서 이런 모양만 비슷하게 나오면 다 진입한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 패턴을 한 가지에서 한 3가지만 딱 정해서 그 패턴만 나올 때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확률이 확 올라갈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패턴이 무조건 나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딱 이 2가지만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릴 이 2가지만 확인하고 진입하셔라. 자,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매매할 때 차트를 또 볼 때 기준가를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기준가 찾는 거는 다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 기준가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딱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기준가를 찾았는데 지금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까 우리 살펴본 이 동그라미 안에 지금 우리가 패턴을 확인하고 지지 기준가를 찾은 거잖아요. 추세 확인하고 기준마디 확인하고 매매하는 구간, 거래 터지는 구간이죠. 다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이 기준가는 이런데 기준가랑은 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지금 매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 이 동그라미 안에서는. 레디하고 있는 상태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여기란 얘기입니다. 됐죠? 자, 아직 패턴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기준가는 항상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차트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중요한 지지 기준가인데 여기를 이탈했다가 중요한 지지 라인이니까 이탈하면 밑으로 쑥 갈 수 있는 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흐름인데 여기서 갑자기 쭉 당기는 거 보세요. 장대봉이 나오면서. 맞죠? 자, 이럴 때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게 바로 첫 번째 매수 포인트입니다. 예측성이죠. 물론 아직 패턴이 확인되지 않았어. 그리고 짧게 보면 얘가 기준바디이기 때문에 아직 허리도 돌파하지 않았는데 물론 예측성이 맞으나 지금은 이제 트랩 패턴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레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중요한 구간에서 우리가 지지 기준가를 찾았는데 여기를 계속 지지하는 척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탈을 하고 바로 땡겨? 이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예측으로 들어가고 손절을 여기다 두면 됩니다. 자, 이 매매가 좋은 점이 뭐냐면 손절은 짧고 익절은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측 매매 장점이잖아요. 이 예측 매매를 할 때는 확실한 지지 기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더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일명 깡패 자리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손익비가 너무너무 좋아요. 예측성이기 때문에 매매할 당시에 좀 불안한데 그것을 이 트랩으로 보완한 거예요. 그래서 예측 매매지만 확신을 갖고 매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컷이 짧잖아요. 그리고 수익은 크잖아요. 그죠?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기법인데 제가 살짝 공개합니다. 요것만 여러분 제대로 이해해도 진짜 매매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죠? 자, 지지 기준가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를 이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아직 패턴은 나오지 않았어요. 자, 확대를 한 겁니다. 밑에만 보세요. 자, 밑에 보면 얘도 지금 깬 게 아니라 이제 지지를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여기도 지지하고 그러다가 거래 터지면서 밑으로 깼죠. 이러면 이제 여기만 봤을 때는 하방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가분한데 갑자기 급등을 시키면서 쭉 올라오죠. 이런 자리. 아니면 뭐 첫 번째 눌림 이런 자리도 괜찮고 결과적으로 올라오면서 얘도 AF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죠? AF 패턴의 급소는 여기잖아요. 정석대로 사면. 근데 이런 기준가를 설정해 놓고 트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단가가 좋죠. 손절도 짧고 익절은 크고.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지지 기준가를 깨고 올릴 때 포인트다.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가.
자, 종목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주식 종목인데 옆으로 계속 횡보하면서 정확히 특정 가격을 계속 지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당연히 기준가를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이 지지 기준가를 찾아놨는데 여기서 그냥 허무하게 이탈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갭으로 돌파를 합니다. 이후에 얘가 이제 엄청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런 각도로 빨리 올라왔는데 이렇게 조금 시간을 끌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런 패턴을 이제 웅덩이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밥그릇 패턴하고 좀 다른 게 밥그릇 패턴은 그러니까 웅덩이 패턴은 이런 거라고 보면 밥그릇은 조금 횡보하는 시간이 길어요. 여기서 확실히 횡보하고 박스를 타는 이런 모양을 좀 그려줘야 돼요. 좀 전에 봤던 거는 뭐 이런 패턴이죠. 그래서 중요한 기준가를 이렇게 이탈하고 다시 올라오면 이 영역이 굉장히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된다. 그 다음 저항 기준가 돌파할 때입니다. 자, 지지가 아니라 저항 기준가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런 차트가 있다 그러면 어디가 됩니까? 뭐 요 정도도 괜찮죠. 그리고 또 하나를 찾자면 왜? 여기 거래가 터졌어요. 이 음봉에서. 그래서 이 음봉을 기준으로 하나 더 찾는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저항을 받고 저항받고 여기 저항받고 지지받고 그러면 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요 저항 기준가를 뭐 살짝 올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기준에 맞춰서 뭐 요렇게 그러면 이후에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기준가를 돌파할 때 지금 보세요. 장대 봉이 나오죠. 거래가 터지죠. 그러면 여기도 돌파 아닌가요? 여기는 안 됩니까? 자 여기는 왜 위험하죠? 조정 시간이 길지 않아요. 항상 제가 강한 상승이 나오면 주구장창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빨리 물론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진짜 강한 패턴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횡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른 타이밍에 돌파 매매를 하면 오히려 단기 고점에 물릴 확률이 높다. 차라리 이렇게 눌림목 매매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또 하나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저항 기준가를 찾으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직전에 가중치를 좀 둔다고 그랬죠. 요놈들 그리고 여기 저항받죠. 그래서 요놈이 된다. 그리고 아직 패턴은 안 나왔다. 그러면 결국 얘가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뭐 패턴이 나와주면 더 좋고. 그래서 이렇게 기준가를 정해놓고 여기를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어놓은 이 저항 기준가를 계속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하죠. 근데 이게 또 AF 패턴으로 나왔어요. 이러면 이제 확실하게 진입할 수 있겠죠. 컷 여기다 두고 마디 매매하는 사람들은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은 컷을 여기다 두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디 매매하는 사람들은 익절을 어디서 합니까? 요 폭만큼 이게 무슨 패턴? E자형 패턴이죠? 요 라인에서 익절을 하면 되겠고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은 여기다 컷 잡고 더 길게 보고 이해되셨어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그냥 모양만 나오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요게 이미 다 확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추세, 그 다음에 거래량, 패턴, 기준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이런 패턴도 의미가 있고 이런 기준선들도 의미가 있는 거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됐죠? 그럼 실제 나스닥 선물 차트를 가지고 매매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연태까지 배운 우리 매수의 원칙을 가지고 자 나스닥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딱 봐도 뭐 상승 추세죠. 자 이쯤에 이제 매수를 고려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 한 3분봉으로 여기다 3을 치고 엔터 그리고 이 화살표를 누르면 볼 수 있는 영역을 넓혀줍니다. 3분봉으로 마디 매매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쭉 보면 지금 아까 일봉에서 본 눌림목이 여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매매를 해본다. 딱 보면 여러분 뭐 패턴 보이는 게 없습니까? AF 패턴 보이죠? 바로바로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현재 시점이 여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자, 매매 스타일 확인했고 추세 확인했고 매매하는 구간, 자 거래가 터지고 미장 시작하면서 매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일단 패턴이 나오거나 확실한 기준선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자 급락했다가 급등을 합니다. 일단 상승 추세니까 어디서 매수할까만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짧게는 요 마디의 허리를 지금 이미 돌파를 했죠.
허리를 돌파하고 나서 기준선들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횡보를 해주죠. 일단 찾아 놓습니다. 이거 쭉 보면, 확대해서 보면, 자, 이렇게 기준가 여러분 찾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매매할 때 거래가 터집니다. 이제 미장 시작하고 거래가 터져요. 지금 허리를 돌파했고, 자, 근데 보니까 중요한 기준선인데 여기를 계속 이탈하면서 넘나들어요. 장 초반이고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확실히 트랩이 조금 확인되면 진입을 한번 해봐도 괜찮겠죠? 지금 3분봉이에요. 깨는 척 하다가 계속 이 중요한 기준가를 이탈할 것인가 지지할 것인가 보니까 그죠? 돌파를 합니다. 계속 지저분하게 건드렸지만 이렇게 계속 흔들다가 완전히 넘어가는 거 보이죠? 이 자리가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지지라인을 이탈하고 돌파할 때 매수 급소가 됩니다. 그러면 마디 매매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에 익절하면 되겠죠? 왜? 여기가 저항 라인이니까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익절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항 돌파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이제 거래가 없죠? 이런 영역에서는 매매를 자제하셔야 된다. 다시 넓게 보면, 자, 여기 이제 거래가 없다가 다시 다음날 거래가 또 터집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 이제 매수만 준비하면 되니까 어떤 패턴이 나왔는지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무슨 패턴입니까? 계속 AF 패턴 나오죠? 신기하게도 한 가지 패턴이 뭐 일봉에서 나오고 분봉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또 짝꿍댕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큰 짝꿍댕이 안에 또 작은 짝꿍댕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 AF 패턴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도 매수가 가능할까요? 뭐 안 될 건 없죠. 하지만 매매하는 구간이 여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뭐 추세가 나오는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은 뭐 샀으면 수익을 줬겠지만 이게 이렇게 트랩이 될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이후에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후에 한번 볼게요.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매매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레디 구간에 왔습니다. 자, 지지는 여기겠죠. 저항은 거래 터진 시점부터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돌파하면 매수, 여기를 이탈했다가 재돌파하면 매수. 이후에 얘는 거래가 보세요. 완전히 거래량이 레벨업 되면서 상방으로 날아갑니다. 이러면 내가 마디 매매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깔끔하게 올라가면 굳이 팔 필요 없어요. 마디라고 무조건 그냥 짧게 끊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날은 이제 엄청 수익을 주죠. 자,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지지라인을 이탈하고 다시 트랩으로 올라오는 거 예측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저항라인 돌파로 매매를 해본 겁니다. 바로 사자마자 수익을 주죠. 왜? 매매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계속 매수의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기술적, 심리적, 그리고 오늘 기술적인 원칙 중에서 패턴을 확인하면서 지지와 저항으로 매수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수익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런 매수의 원칙들이, 그리고 손실 폭을 줄여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그리고 매매의 기준과 근거가 된다. 근데 이거는 매매의 자신감도 주지만 더 중요한 기능은 이 매매가 잘못됐을 때 뭐가 문제인지 바로 스스로 피드백이 가능해요. 이 기준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문제점을 빠르게 찾고 더 나은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빠르게 실력이 향상되고 더 좋은 패턴이나 기법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내가 매매 원칙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없었다? 이건 진짜 전쟁터에 총을 안 갖고 간 거예요. 이런 매수의 원칙이 없으신 분들은 당장 세우시고, 원칙을 세웠다고 다가 아니라 실전에서 내가 적용해보고 내 걸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틀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매수의 원칙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